계곡과 그 다음에 계곡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의 흐름, 그리고 그 잔잔한 물결까지 한번 그 단계별로 하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이라든가 아주 넓은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예 그 바다 같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빛에 의해서 그 표면이 어떠한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 부분들을 요즘에는 표현하는 경우들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작품으로 뭐 따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그 가운데 부분들 계속 비우는 것은 이제 여기가 지금 물이 들어갈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이 들어갈 부분들은 대체로 물은 밝은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남겨두면서 그리고 있죠. 마치 그 우리가 이제 매화를 그리거나 그 나뭇가지를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꽃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비워놓고 나머지를 그리는 것과 좀 흡사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부분들은 조금 흐르는 계곡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흐르는 계곡물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계곡에 이 흘러가는 물의 이 기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이제 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대략적으로 요 정도 느낌만 줘도 이게 뭐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줘. 여기다가 그 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안개 표현법을 이제 혼합해 버리면은 이제 작품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바위 표현법도 같이 돼버렸네.
부분 이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을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저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차 여기 이 물이 흘러내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근접해 가지고 점점점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식으로 이제 흐를지. 만약에 이런 계곡에서부터 떨어지는 물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이게 길면 폭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툭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부분들은 요 흐름들에 따라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하게 될지 이제 그렇죠. 단순한 표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바위들까지 같이 혼합되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물 표현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달을 그리는 것 같은, 아까는 제가 바위를 그리면서 이 물을 남겨놓는 방법으로 이제 유화법, 꽃을 그리는 가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그리는 그 비어진 자리에 꽃을 그리는 그 유화법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얘네들을 이렇게 주변을 다듬으면서 이 안에 이 내용들, 특히 우리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물, 이 부분들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마치 달을 그리는 것과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달을 그린다는 거는 결국은 주변을 그려가지고 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물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확 다 그려도 될 부분들을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런 바위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조금 밝게 놔둠으로써 얘가 물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터치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물의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로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만 놔둬도 살짝만요. 느낌이 비슷하게 나오시나요? 이게 조금 더 가긴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밝은 부분들은 좀 밝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내듯이 갈필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뒷부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약간씩 이렇게 평면으로, 왜냐면 이게 위에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흘러 들어가서 저쪽 상류까지 이제 가는 모습들을 살짝이라도 좀 보이게 해야 되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뭐. 그리고 위쪽 부분들도 같이 이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형태들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부분들을 쫓아가게 잡게 되는데, 이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 대상을 표현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상 자체가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자체에 대한 궁금증, 원래 가지고 있던 형상, 그리고 그 대상의 좀
마치 사람을 대하듯 인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일단 이 그리는 대상보다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는 하죠.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를. 지금 제가 물은 거의 안 건드리고 물 좀 찔끔 조금 그렸다가 계속 옆에 바위들만 그리는데, 이 바위들이 섬세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물이 같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수를 그리겠다고 해놓고 바위를 그리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라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얘가 드러나야 물이 더 선명하게, 왜냐면 물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이 그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공간에서부터 어떤 속도로 흐르는지,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물결이 흘러내리는 가장자리들은 선으로 이렇게 두르지 마세요. 절대 옆에다가 선을 두르는 것보다는 그냥 면으로 처리를 하고서는 이렇게 경계만 살짝씩 이렇게만 처리를 해 두시고, 무언가 선명하게 두려는 순간 얘는 선명하게 두려고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얘는 물결이 아주 무슨 수로에 딱 갇혀져 있는 그런 것처럼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 주변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느낌들이 보이죠. 이거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약간의 매력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딱 형태가 외곽이 딱 드러나면은 얘네들은 물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물 밖에서 이 흐르는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이 외곽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뽑는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물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흐린 부분들로 같이 섞여버리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중간서부터는 물하고 같이 섞이는 이런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기법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그 옛날 중국식 그림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얘네들은 오히려 서양화풍의 그 사실주의 풍경, 이런 표현법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전래되면서 실제로 그려지는 방식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중국에서도 그 근대의 유명한 화관 중에 이제 오관중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오관중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서양화풍의 동양화를 그렸고요. 그러니까 서양화풍이라면 시각적인 표현들이 마치 유화를 보는 듯한 그런 면적인 표현들로 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면과 선을 혼합한, 동양화의 특성을 또 놓치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면과 선을 혼합한 그런 방식의 표현법들을 같이 써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 파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그랬어요. 되게 정적인 그 정서,
그러니까 유화로 그리면서도 마치 한 폭의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정적인 정서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그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하면서 양쪽의 문화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성공적으로 표현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거의 벌써 한 100여 년 전 가까이 돼요. 제가 오간중을 공부했던 시기도 거의 이제 80년대 말이었으니까, 아니 90년대 말이었군요. 90년대 말이었으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벌써 오간중이 상당히 이제 많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이전.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중국 분들 좀 도움을 좀 받고 그랬었는데, 이 동양화의 이 원리의, 그쵸?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영의 스타일이 약간 같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경향이 워낙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쪽으로 이제 약간 이제 흐르는 반면에 우리는 추상이라든가 모더니즘 경향이 좀 강해져서 이런 한국화를 그려도 추상적인 표현법들, 그리고 나서 변형, 변주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됐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흘렀다고 본다면은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현상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요런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는 진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표현해버리면 물이 오히려 죽어버려요. 지금은 이 느낌은 마치 한 폭의 서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색감들이 요 시각적인 부분들 위주로, 눈에 보이는 형태들 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물론 좀 요 상태에서 뭐 나무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물결들을 하나하나 좀 손을 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진짜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그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는 풍경들을 할 때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변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설명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그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겨두는 부분들,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려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 번짐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물을 살짝씩 얹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 부분은 물에 의해서 이제 건져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여기가 이렇게 둠으로써 그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과 혼합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요. 물방울이 막 튀어가지고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진하게 선명하게 형태가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물과 막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흐리고 안 흐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약간 번짐이 있느냐, 선명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정도가 이제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얘네들하고 좀 접경지대가 좀 섞이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목을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얹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가 젖은 상태에서 얹어버리면은 번지면서 이 물결들을 형태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거야. 물의 형태들이 이렇게 해서 막 흘러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칠을 하는 부분들은 물 그림자를 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템포로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이제 그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가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슬쩍.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그냥 터치로만 툭툭툭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몇 개가 생기면은 물결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떨어지는 물결이 됐는데 제가 일단 요 계곡 내에서 좀 더 잔잔하게 흘러나가는 물결 위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폭포들 같은 경우에 표현할 때 이 물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어요. 그런 거 표현할 때는 이제 요 붓을 조금 더 이렇게 흩어뜨려 놓은 다음에 옆으로 흔들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끝부분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더 어색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높이가 큰 폭포들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 높이가 높다라는 거는 물안개가 훨씬 더 옆으로 번져나가고 흘러내릴 때 그 굴곡이 세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런 거 표현할 때 이제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표현하면은 효과를 조금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끝부분들은 조금 흔들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흔들어 버리면 곤란해요. 뭐 이 정도만 해보시죠. 해가지고서는 그 물의 결을 한번 드러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들이 이제 평면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가지고서는 물결이 튀어서 가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들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높이가 상당히 위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이렇게 흐르면서 뚝 떨어지는 높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단 정도? 뭐 계단으로 말하면은 한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흘러내리고 하면서 계속 이제 흘러가는 움직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은, 그렇죠? 결국은 아직도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물 밖에 있는 것들을 그려가지고 물의 움직임들을 오히려 표현을 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물의 흔들림, 이게 마치 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선으로 축축축 그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흐리게 해서 젖은 상태에서 살짝씩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하듯이 물의 결을 이렇게 살짝씩 표현하듯이 직선으로 이제 긋는 부분들을
이제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약간 물기를 좀 줄까요? 그죠?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까지 같이 가도록 하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면은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흘렀다가 양쪽으로도 뭐 이렇게 흘러겠죠. 여기서도 되고 다시 가운데로 살짝 모여서 물 이쪽으로도 흐르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이쪽으로도 흐르고요. 그래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좀 좀 작은 붓으로 선붓으로 그 물의 결을 드러내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하게 버렸을 때보다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 살짝 아주 부분적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그 선들, 그렇죠? 이런 선들이라든가 젖은 상태에서도 그려지는 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물 뿌린 부분도 여기가 앞서서 조금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이런 거지, 지금 여기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뿌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물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바위의 이 위표면, 그러니까 이 표면 중에서도 이 아래쪽보다도 위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젖은 상태로 번져버리면 곤란해요. 완전히 젖어 있는지 말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그어주시고요. 이제 아래쪽은 사실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게 약간 번져도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일부러 조금 번지게 하기 위해서 살짝 물이 중간중간 통통 튀면서 이제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오히려 이런 류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는 제가 물결을 살짝씩 선으로 이제 드러나게 할 거예요. 선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그냥 직선으로 긋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선을 그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서야 선이 끝부분에서 살짝 드러나요. 약간 이제 결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여기서도 거의 점선 내지는 이렇게 곡선, 꼬불꼬불한 마치 라면 모양으로 그러나요? 근데 얘가 계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칙성보다는 불규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균일하게 그리는 것들보다는 좀 불규칙적으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규칙적으로 그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갑자기 이렇게 막 흘러내리던 그 커다란 막 이 물 흐름이 잔잔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불규칙적으로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물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그냥 끝부분에 불규칙적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컸다가 조금 작았다가 뭐 컸다가 작았다가 하면서 변화를 주는 선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되게 짧게, 어떤 부분들은 좀 길게 하면서 표현하지만 긴 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들은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그 굴곡만 줘도 이 막 물결이 막 요동치는 그런 느낌들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일부러 하나를 변화를 막 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요 정도만 좀. 그리고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은 조금 더 농도를 흐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앞부분의 농도를 이렇게 약간 짙게 해가지고서는 비교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러면 뒷부분들은 농도가 요거보다 한결 좀 부드럽게 내지는 이런 흰색이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아래쪽보다는 위쪽, 특히 이제 이쪽 경계변 있는 부분들은 흰색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과 닿는 이 바위의 경계면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경을 딱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번져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물 표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살짝 그 번짐을 유도하는 선들로 좀 바꿔주시고, 오히려 이런 바깥쪽에 있는 이 선들은 나중에는 좀 이 경기가 더 명확한 이런 선들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들로만 가도 이제 충분히 오늘 그려야 될 물의 흐름들, 유수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가 나중에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바다로 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어차피 이거 그리는 김에 이 부분들을 조금만 좀 더 손을 다듬고, 그리고 다듬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그리는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몰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몰골. 거의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면과 위에 닿는 면과 그 다음에 돌출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질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물론 선으로 표현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선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선이 이렇게 가느다란 선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굵은 터치들, 얘네들도 선이에요. 면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느다랗다가 굵어졌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아예 면을 대놓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제가 지금 선 그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는 갈필로 이렇게 칠을, 이거는 면을 채우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서는 막 긋는다. 이것도 역시 면을 채우는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 역할들을 하는 선들인데, 그 선들을 그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을지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그으면은 그것도 선이라고 불러요. 물론 앞에다가 한자가 더 붙죠. 점선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느낌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선이 되는 거죠.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을 이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진 이런 선들로 이어지면은 이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 농도를 맞춰야겠죠.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질감들을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역할도 있어요. 이렇게 만져주면은 각각의 질감들이 되게 밀도가 높아져요. 전체를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부분들 중에 한 땀 한 땀 그리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며 형태들, 그 다음에 모양들을 좀 이렇게
선적인 부분들로 만져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이라 해서 직선으로 쭉 긋는 방식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리고 간격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뛰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거 없이 연결만 시켜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름들이 더 많이 그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밀도가 훨씬 더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밀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을 또 보충하기도 합니다. 이 선에 대한 보충은 그 면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면의 그 골격, 그러니까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면으로 팍 꽂고 했다가도 요거 그냥 그대로 면적인 부분들로 그냥 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요걸 다듬으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그쵸, 세밀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냥 어두운 부분들, 뭉텅이로 보이느냐, 아니면 그 안에 세부적인 그 부분들을 묘사를 조금 더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근데 이런 바위들은 선을 그어도 이게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름 안에 그 굴곡 있죠.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이렇게 긋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선 몇 개만 그어도 훨씬 더 밀도 있는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면으로 그리고 선으로 다 그리고 면으로 막 색칠하는 것들 외에도 면으로 그리고 젖어 있을 때 마르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그 면을 다시 쪼개는 작업들을 함으로써 그 좀 형식적이지만은 많은 그 표현력들과 그 다음에 세밀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림은 늘 그래요. 하나를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게끔 하느냐를 볼 텐데, 자, 면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선으로 이제 끝나는 부분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선을 그릴 때 선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들은 바위 표현법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선이 얼마나 소중한지 볼 거야. 마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쭈르륵 하면서 흐려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조금 더 약간 진하니까 조금 더 흐린 선들을 보완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줘야 되긴 하겠네요. 지금 긋는 것도 제가 색칠하는 게 아니라 다 선이에요, 선. 오히려 이렇게,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밀도라든가 모양을 묘사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한쪽이 그랬으면 나머지 쪽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좀 있죠. 이 한쪽만 해주고 나머지 쪽을 안 하면 미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으니까 감안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물 표현이 아니라 바위 표현 강의가 돼버렸네요. 잠깐만요. 이쪽 부분들도 이제 이 손을 대면은
나머지도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이든 바위든 그 표현에 있어서의 방식들은 다 이제 동일할 거예요. 대신 요 면으로 처리해가지고 다 뭉개서 그냥 그렇게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것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이제 굴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려서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부분들도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부분들, 번져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강조돼가지고 완전히 이 부분들은 다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물 바깥으로 나와서 확보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약간 이제 그 물 밖으로 마치 돌출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각도에서부터 이 물의 흐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각도를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살짝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그 왼쪽 부분들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은 오히려 반대죠. 이 양쪽에 다 있어요. 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또 좀 강조한 듯한 손들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오히려 왼쪽,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들의 왼쪽 부분에다가 그 경계를 좀 선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은 물이 넘쳐 나는 걸로 그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서 물이 넘쳐나는 부분들은 굳이 진하게 하실 필요 없고, 얘네들도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덩어리의 거의 왼쪽 부분, 이쪽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들이 또 이렇게 선명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결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요 표면과 맞는 요 물결들을 한번 슬쩍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에 연이어서 그 물결이 이 표면을 살짝 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조금 더 아래쪽은 부드럽게, 위는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생깁니다. 지금 이쪽 부분들은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됐죠. 위에 부분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아랫 부분들은 이것들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더 보여지는 부분들, 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부분들은 오히려 갈길까지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보면 앞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도 바위들인데, 바위가 이 가운데 있는 부분보다 약간 흐려진 부분도 있죠. 이 상태로 놔두면은 사실은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저도 지금 여기다가 또 선을 지금 둘둘 넣었는데, 이럴 경우에 조금 더 면으로 더 이거 색깔을 다 덮지 마시고요. 이런 좀 약간 밝은 느낌, 여기가 어두우니까 밝은 느낌의 바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이 결이라든가 굴곡들을, 그 다음에 주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해가지고, 아, 얘보다 얘가 분명히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물의 흐름 안에서 있는, 바위와,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물 밖에 있는 지금 바위들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 밖에 있는 저 바위들을 표현할 때, 굳이 얘네들 중심부에 있는 것들처럼 진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진하게 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 부분들은 좀 생기죠. 일단 해가지고 이쪽 부분들로 몇 가지 이제 선적인 부분들을 가져. 선을 그을 때 약간씩 이렇게 뚝뚝뚝 끊어가면서 점선으로 그리기도 한데, 이 점선을 이제 떨림으로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그런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에서 사실은 많이 쓰기는 해요. 이 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직선보다도 사실은 점선, 그리고 직선보다도 곡선들을 직선의 반대말은 점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그리고 그 점선은 오히려 실선하고 의미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선보다는 점선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야외 풍경의 선적인 부분들로, 특히 이런 질감들이 그 굴곡이 일정치 않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굴곡이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곡선이면서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같이 표현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렇죠, 살짝 이렇게 떨리면서 그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져요. 여기에 색깔까지, 이 선의 색깔까지 구분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해지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묘사들의 그 대상의 질감과 그 다음에 형태, 특히 형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름 표현은 아주 기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산수화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그 산수화하고 풍경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전통적인 산수화를 표현한다 했을 때는 이 주름이 그려져 있지 않은 산수화는 보기가 힘들죠, 사실. 그런 그림들은 거의 없으니까. 산수화에 있어서 이 주름은 그 형태를 드러나게끔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실선보다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부분 실선들이 좀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점선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점선뿐만 아니라 그냥 점으로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도 꽤, 각각의 모습들을 담아내실 때 그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선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밝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형태가 그냥 끝부분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서 그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얘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형태들을 좀 잘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제 오른쪽에
특히 이제 왼쪽 아랫부분에 비해서 좀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얘네들은 이제 밑으로 좀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자, 요 정도까지만 먼저 이제 해드리고, 실제로 선의 그 물결을 표현하는 선의 종류들을 한번 몇 가지 좀 나열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요 상태대로 좀 마련을 하라고 하죠. 처음에 우선 그 선을 표현하는 방법, 가장 전통적인 선 물결 표현하는 방법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그렇죠? 각도, 요 각도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옆으로 이렇게 툭 치면, 요 물의 각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지 아니면 바로 뚝 떨어지는지 그 흐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각도들은 기울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선들을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선은 이렇게 흘러가는 선들이에요. 첫 번째 선은 이렇게 해서 물결 물들, 이건 이제 실선이죠. 곡선이면서 실선인 이런 흘러가는 선들, 그죠? 요 선들을 먼저 연습해요. 요 선들 연습하실 때 이것과 반대로 되는 효과를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그죠? 물론 크기라든가 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면은 마치 소세지처럼, 그죠? 비엔나 소세지처럼 모였다가 작아졌다가 모였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또 다시 거꾸로. 어떤 부분들은 요 각도들을 이렇게 놓치다 보면은, 그렇죠? 어떤 부분들은 같이 겹치기도 하고 약간 중간 부분들 이렇게 겹치는데, 그 옛날 고전 방식대로 하면 간격들이 이 물이 곡선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요 주기가 아주 일정하게 쫙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만나는 부분들로 표현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세 개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었죠. 선 네 개 그었는데, 이런 표현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히려 앞쪽보다 사실은 뒤쪽이 조금 더 뭐랄까요? 완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더 좋은데, 선들 몇 개. 여기는 조금 더 앞은 좀 더 굴곡을 좀 더 줄게요. 앞에 굴곡보다 그렇죠? 물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색깔도 약간씩 이제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메꿔지는 부분들도 있고, 한 번 더. 그래서 이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점 요 결들이 좁아지는 부분들을 좀 만드는 거죠, 그냥. 자, 좀 더 좁게. 더 좁게.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좁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서부터 볼 때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은 그 전통 회화에 있어서 물 표현할 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획,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 부분들은 나중에 그 우리가 좀 멀리 있는 바다라든가 그런 것들 표현할 때나 쓰지, 대체로 강 표현할 때는 약간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요 간격, 위아래의 간격들이 일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요것들이 이제 좀 뭐라 선으로만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었다면, 여기도 선에 있어서의 색깔도 약간 흐려졌다가 같은 색으로 쭉 가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약간 흐려졌다가 좀 약간 진해졌다가 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달리 가실 수 있다. 어떤 선은 약간 진하고 어떤 선은 약간 흐리고 하면서 색감 표현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가 좀 넓은 공간들이라든가 바다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것들 중 하나가 이런 갈필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요 갈필 대신 이 갈필을 쓰실 때는 수평을 그대로 잘 지키셔야 돼요. 여기 중간중간마다 이제 맺혀지는 듯한 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화산지하고 붓에 이제 물기가 닿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은 더 물결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색까지 같이 살짝 넣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표현법들 같은 경우 마치 석양에서 뉘엿뉘엿하면서 해가 비쳐가지고서는 잔잔하게 막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바닷가 같은 경우에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결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해변가에 같은 데 보면은 일부러 모래사장 같이 만들어 놓고서는 일부러 여기서 점을 찍기도 해요. 점을 찍으면서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 놓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대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하려고 하는 그 정도들은 훨씬 더 얘가 더 높이, 그렇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낼 때,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자세히 또 관찰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 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그것과 같이 지금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그 선 표현들, 그러니까 물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요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래사장 요 바깥으로 점점 벗어나면서 결로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경계는 파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계가 되겠죠.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지금 제가 여기 표현했듯이 그리지 않는 거예요. 뭐 대체로 우리가 하늘 그리고 물, 이것들은 안 그려도 무방한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러면 아랫부분들에서 막 사물을 그리고 비워놓으면 걔는 자연스럽게 물이 됐고요. 하늘 부분들은 그냥 비워놓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됐어요. 굳이 하늘과 그 물을 그리지 않아도 큰 이상이 없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거나 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그 표현하는 방식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표현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것들과는 조금 더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얘랑 선 쓰는 것들이 비슷하겠지만 물의 결들을 면과 선을 동시에 쓰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뭐 면이라고 해봤자 약간 굵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결을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제 계곡에서 쓰는 물결들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 그 잔잔한 물결이라기보다는 좀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물결들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연이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찍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 이런 방식들을 지금 요거의 변형 각인 거죠. 이것들은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부분만 쓰셔도 돼요. 얘네들처럼 부분만 쓰셔도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물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완전히 한번 마르고 나서 안개 처리를 한다던가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말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 처리를 해가지고 풀어주는 역할들. 이런 색감들을 물과 바위 이 색들을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 바위에서의 흰색 부분들을 조금 더 색을 좀 넣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완전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안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약간 뿌연 듯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하면서 써보시면은 정말 효과적인 그림들이 그려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의 물 표현을 한다고 해놓고 핑계대고서는 바위 표현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뭐 물에 대한 결 표현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게 한 개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한 개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것들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